6.3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마다 트로트 뿜뿜 나오는 차량과 지하철 입구에 선 선거운동원들, 앰프 달린 트럭 위에서 자기 자랑에 바쁜 후보들까지 시끄러워 짜증날 정도입니다. 그 광경을 보노라면 솔직히 가소롭습니다. 선거철에만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잘해야죠. 선거판의 본질이 돈 놓고 돈 먹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나섰다는 주장은 다 헛소리예요. 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과 그 자리에서 얻는 정보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들 사이에 오가는 판도는 우리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거짓말쟁이들의 달콤한 사탕 발림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다음 선거까지 또다시 피 같은 세금을 제 맘대로 써놓고 나 몰라라 하는 사례를 무기력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몇 천억이나 들여 쓸모없는 한강버스를 만들고 GTX 건설공사에서 철근 빼먹고 튀는 누구처럼 말이죠. 이 영상에서는 선거가 민주주의 축제라는 예쁜 말은 빼고 돈의 흐름으로만 까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봐도 투표에서 절대 뽑으면 안 되는 후보에 대한 감이 잡힐 겁니다. 선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겁니다. 미래의 권력을 담보로 지금 당장 돈을 태우는 도박.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능력, 그리고 청렴성이죠. 그런데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후보들에 대해 잘 모르기에 후보들의 능력을 알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이럴 땐 그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고 현실성이 있나 상식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황당무계한 공약도 많으니까요. 청렴성은 다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청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힌트가 많이 튀어나와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대략 보이니까요. 돈을 많이 쓰고 선거운동 규모가 크면 클수록 후보자가 법을 우습게 알고 당선 후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쓸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선거에 대해 흔히 듣는 말에 가장이 정치에 뛰어들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선거 자체가 성패 여부를 떠나 천문학적인 자금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자산가도 3번, 4번 선거에 도전하다 실패하면 알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천 받아야죠. 기존 정치인들 만나야죠. 후원자도 구해야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개인이 메꾸기란 할아버지가 재벌 아닌 이상 쉽지 않죠. 아니 도대체 선거에 얼마를 태우길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후보들의 선거운동 금액 평균은 15억 8,700만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억 4,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3억 8,90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역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네요.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최근 총선 기준으로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1명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상한이 평균 2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금액으로는 무조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원 인건비, 선거송 제작, 음원 사용료, 선거 차량 임대와 운영비, 현수막, 리플렛, 명함과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등. 돈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녹아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까지 돈 들면 결국 돈 많은 사람만 정치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 없어도 정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제도 덕분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2항에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후보자가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법정 선거비용 한도 안에서 쓴 비용 전액을 돌려줍니다.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만 보전해줍니다. 10% 이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하고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유효 투표 총수의 정의입니다. 유효 투표 총수는 전체 투표수가 아니라 투표를 하지 않거나 무효표를 뺀 효과 있는 표들의 총합입니다.
예를 들어 유권자 수가 20만 명이라고 해도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 과정에서 나온 무효표를 제외한 실제 투표 수가 12만이라면 유효 투표 총수는 12만 표가 되는 겁니다. 후보자가 법정 선거 비용을 전액 돌려받으려면 12만 표의 15%인 18,000표 이상을 얻으면 됩니다. 14,400표를 얻었다면 10% 이상 15% 미만 구간이기에 선거 비용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하인 12,000표를 얻지 못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선 당선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15% 이상 득표도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 선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 수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법정 선거 비용을 돌려받아도 실제 쓴 돈은 훨씬 많기에 선거에 쓴 돈 어떻게 메꿀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겁니다. 여기에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후원자들이나 기업인들의 이익도 챙겨야 합니다. 당선되었다고 생각하면 다음 선거에서 외면할 테니까요. 후보자가 아무리 청렴결백하게 하려고 해도 선거가 결국 돈 놓고 돈 먹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 어렵기라도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온갖 이유와 구실을 붙여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조사도 받지 않습니다. 한강버스 사례 보세요. 이런 전례가 있으니 당선자들은 마음 놓고 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당선된 자리에서 휘두르는 인사, 예산, 특정 사업, 각종 특혜 등이 사실상 선거 투자금 회수 루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후보를 걸러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이겁니다. 선거운동을 너무 크게 하는 후보는 일단 의심해라.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세 차량이 동네를 도배하고 현수막이 길을 뒤덮고 사무소 인원이 많고 온갖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저게 가능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크게 돈을 태우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어디선가 벌충해야 하니까요. 두 번째 기준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나 선거 과정에서 보이는 청렴성입니다. 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각이 있는가,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며 회색지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나드는가, 용역이나 기업, 회사 운영 시 대금은 투명하게 지불했는가, SNS나 문자를 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나 스팸을 쓰는가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죠. 선거 때 이미 편법, 꼼수, 무리수를 남발한다면 재직 중에 어떻게 할지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능력은 뽑고 나서야 제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결국 지난 경력입니다. 그 사람이 공직에 있었다면 어떤 실적을 이루었는지, 스캔들은 없었는지를 1차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전 경력에서 돈을 다루는 태도와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는 게 핵심입니다. 훈훈한 미담 몇 개보다 실제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봐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사실은 유명하죠. 결국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전국 국립공원이나 계곡에 불법으로 만든 시설물을 다 철거하고 있죠. 한번 해본 사람이 역시 잘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선거는 거대한 머니 게임입니다. 후보는 돈을 태우고 유권자는 표를 던지고 국가는 세금으로 그 판을 유지합니다. 이 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는 이거예요. 과하게 돈 냄새 진하게 나는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는 피할 것.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는 청렴성의 힌트를 놓치지 말 것. 지난 경력을 통해 돈과 권력을 어떻게 써온 사람인지 조회할 것. 선거는 후보자에게 권력을 위임하여 우리가 없는 살림에 피같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투자 이벤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놈을 뽑아놓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한참 상한가 칠 때 끝없이 하한가 치며 곤두박질하는 지역 경제와 쇠락하는 인프라로 우리 자신에게 고생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출장 갔을 때 택시 기사 두 분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젊은이들이 모두 부산을 떠나서 부산이 택시 잡기 가장 쉬운 도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쥐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권력을 쥐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 생각해서 지자체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기 바랍니다.